안녕하세요. 오늘은 역행자 책에 담긴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1년 동안 40만 부나 팔렸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자청님은 다양한 분야의 많은 책을 읽었다고 하기 때문에 분명 끌어당김의 법칙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만의 확실한 방법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 그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법칙에 신경 쓰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저는 끌어당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 끌어당김에 대한 내용이 조금 보였습니다. 역행자 7단계의 모델을 순서대로 말씀드려 볼게요. 1단계 자의식 해체. 자청님이 자의식에 대해 정의를 하진 않았는데 이 책에서 말하는 자의식이란 나 자신에 대한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신념, 성격, 행동들에 대해서 아는 것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의식 과잉이 되면 내가 알고 있는 나의 모든 것만이 옳다고 주장하게 되는 거죠. 자의식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인생 전체의 관점에서는 자유를 박탈하고 망쳐버리는 원흉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밥 프록터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갇혀있는 패러다임에서 빠져나와야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자신이 소중해요. 그런데 너는 아니고 나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자의식이 발동해서 나에게 상처 입힌 정보들은 모두 무시하고 이 상처는 무의식에 쌓이고 겉으로는 당당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누구에게라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 상태인 거라고 해요. 이건 조 디스펜자 박사의 책 브레이킹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겉에서 보이는 나와 진짜 나의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나를 잘 모르고 살아가죠. 저는 이 예시가 너무 와닿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대하는 태도는 그토록 원하지만 돈이 꼭 중요한 건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자신의 적은 월급을 보고 사회가 잘못됐다고 남 탓만 한다는 거예요. 자청님이 말하는 자의식 해체를 위한 3단계는 탐색, 인정, 전환입니다. 내 기분의 변화를 살피고 그 이유를 객관적으로 보고 인정할 것이 있으면 순순히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등감을 해소하고 변화의 계기로 삼기 위한 계획을 짜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 고집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도 같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니까요.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돌아보는 것, 이게 제가 생각하는 마음 공부이고 에크하르트 톨레가 말하는 에고를 알아차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생각할 시간을 갖는다면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남 탓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내가 굳이 들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짐을 지고 가는 거라 엄청 무겁고 힘들거든요. 끌어당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원하는 걸 이미 가진 것처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2단계 정체성 만들기의 맨 앞부분에 윌리엄 제임스의 말이 쓰여 있어요. 어떤 자질을 원한다면 이미 그걸 갖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 밥 프록터나 얼 나이팅게일도 윌리엄 제임스의 말을 자주 인용하고 끌어당김의 법칙에 항상 나오는 말이죠. 정체성을 본인의 한계에 가두는 건 순리자들의 특징이라고 해요. 타고난 유전자와 본성대로 사는 사람, 전체의 95%에 해당하는 사람이 순리자. 반면 역행자는 무의식과 본능의 지배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5%의 사람입니다. 이 책의 영향으로 이 퍼센트가 조금 달라졌을까요? 예를 들어 나는 A형이라 소심해 라고 본인을 틀에 가둬버리곤 하지만 정체성을 변화시킴으로써 본인만의 틀을 깨버려야 한다고 해요. 이게 저한테 딱 맞는 사례였어요. 제가 29살에 A형이 아니라 O형인 걸 알게 됐어요. 저는 그때까지 난 왕소심 트리플 A형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나는 소심하고 겁이 많지만 꼼꼼한 면이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O형이란 걸 알게 된 순간부터 어쩐지 난 성격이 둥글둥글한 것 같았어. 친구도 많잖아. 내가 요리할 때 소금은 조금만 뿌려도 어떤 일을 할 때 좀 대범한 면이 있었어.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의 꼼꼼한 면이 사라지기까지 했어요. 제 정체성을 혈액형에 맞춰서 살아왔는데
그게 오류가 있었던 걸 알면서도 또 그 틀에 맞추고 있던 거죠. 전형적인 순리자의 모습이죠. 그런 저도 변화하고 있는데 자청님이 말하는 정체성을 바꾸는 방법을 모두 다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정체성을 바꾸는데 3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책을 통한 간접 최면.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거울 유런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한 것 같은 뇌의 반응을 일으키죠. 그래서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정체성을 바꾸기 쉽습니다. 되고 싶은 사람들과 관련한 책들을 읽으면서 그 세계관에 빠져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뇌가 정체성을 바꾼다고 해요. 둘째, 환경 설계. 자청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믿지 않는다고 해요. 사람들은 평판 유지 본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기를 하면 나중에 창피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뭔가 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다른 자기계발서에도 뭔가를 더 잘하기 위해서 환경을 먼저 만들라고 하잖아요. 자청님이 유튜브를 하고 책을 쓰게 된 건 자기 성장을 위한 환경 설정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끌어당김을 하기 위해 100일 동안 목표 쓰기, 확언 같은 것들을 하는데 이게 무의식에 각인시키기 위한 방법이죠. 무의식에 각인시키는 것 또한 쉽게 정체성을 바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라고 해요. 셋째, 집단 무의식 활용. 어떤 특정한 것에 집중하는 집단 안에 있으면 나도 무의식적으로 더 따라가게 되겠죠. 긍정적인 측면에서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책을 쓰고 싶다면 책을 쓰는 사람들의 모임에 나가 정보도 얻고 인맥도 쌓고 누구나 다 책을 쓰고 있으니 나도 따라하게 되겠죠. 그런 모임에 오래 있는 것만으로도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되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해요. 이 사례는 집단 무의식과 환경 설계를 다 이용한 것이겠죠. 3단계는 유전자 오작동 극복입니다. 원시시대 사람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은 큰 부상을 당하거나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잔머리 좋은 겁쟁이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성 강한 유전자를 갖고 새로운 도전을 꺼리도록 진화한 거죠. 우리는 지금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고 죽지 않잖아요. 유튜브로 부수입을 벌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진짜 시작하는 사람은 몇 없는 것처럼요. 클루지는 약간 엉망인 해결책을 말하는데 이 조심성 강한 유전자 같은 걸 클루지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생각과 행동을 할 때 이게 클루지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이걸 이해하고 더 나은 결정을 하고 이 결정들이 쌓인다면 인생은 더 나아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4단계 뇌 자동화입니다. 뇌 자동화는 뇌 신경 가소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전에 올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뇌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변해요. 나이가 들어서 기억을 잘 못한다. 내가 언어는 잘하는데 수학은 잘 못해. 이런 말은 틀린 말이라는 거죠.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이 되면 뇌는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청님은 이 뇌를 자동화시켜서 복리로 성장시키라고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데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로 간절히 믿으면 우주가 도와준다 따위의 자기 최면만 강화할 뿐 효과 있는 실천을 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있어요. 진짜 맞는 말이죠. 끌어당김을 할 때 간절히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예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듯 존 아사라프가 똑같이 얘기했어요. 간절히 믿는 게 끌어당김의 법칙이 아니라고요. 행동을 하라고요. 뇌 자동화 1단계입니다. 자청님이 만든 이 전략은 2년간 하루 2시간 책 읽기와 글쓰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전략이 우리의 의사결정력, 창의력, 메타인지 등을 발달시킨다고요. 독서는 뇌 전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완전한 지식으로 굳히기 위해 글쓰기를 해야 한다고 해요. 2단계는 눈앞의 이득과 소득에 집착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이득이 있는 수를 두라고 해요. 당장의 성취에 급급해 인생을 갉아먹는 것이 순리자의 특징이라고요. 끌어당김을 얘기할 때도 시간을 두고 기다리라고 하죠. 계속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그리고 행동에 나가다 보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꼭 이루게 된다고요. 가끔은 원하는 것이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내가 그만큼 성장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2가지는 뇌에 새롭게 프로그래밍하는 것이었어요. 조 디스펜자 박사가 말하죠.
기존에 프로그래밍된 나라는 습관에서 빠져나와야 한다고요. 사람은 하루에 6, 7만 개의 생각을 하지만 90%는 어제와 같은 생각을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각인된 감정과 무의식을 매일 반복하는 삶에서는 변화하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이 두 가지 단계로 나의 뇌에 새로운 프로그래밍을 깔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3단계는 새 프로그래밍을 하고 익숙해지고 나면 진전이 없는 느낌이 있으므로 다시 자극을 하라고 해요. 첫 번째는 다른 분야에도 관심을 가져서 안 쓰던 뇌를 자극하기. 두 번째는 역행자가 되기 위해 운동은 필수이고 그 중에서도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것을 하기 위해서 안 가본 길을 걸어보라고 해요. 걷기는 많이 힘들지 않고 나에 대해 생각할 시간 혹은 생각을 비우는 멍 때리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참 좋은 것 같아요. 끌어당김을 할 때도 운동은 꼭 필요합니다. 유튜버 진솔미님은 끌어당김을 위해 육체와 생각과 감정 모두 건강해야 한다고 했어요. 이 신체, 정신, 내면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끌어당김을 시도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요. 세 번째는 잠을 충분히 자는 겁니다. 잠을 잘 때 그날 일들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뇌 최적화를 위해 충분한 수면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의식 중에도 문제 해결을 하고 잠에서 깨어나서 답을 찾는 경우도 있죠. 이것도 무의식에 각인시키기 위해 조셉 머피나 브루스 립튼 박사의 말씀처럼 잠자기 직전과 깨어날 때 확언이나 명상을 하라는 얘기와도 닿아 있어요. 5단계 역행자의 지식. 첫 번째 기버 이론이 나오는데 이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확률 게임. 어떤 게 더 괜찮은지 그리고 유전자의 오작동인지 생각해 본 후 실행하는 것입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돈을 잃어도 경험을 얻는 것이고 혹은 사람을 얻는 경우도 많아요. 세 번째, 장인 정신은 놓아두고 타이탄의 도구를 몇 가지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들에서 상위 20%의 실력 몇 가지를 합하면 상위 0.1%를 이길 수 있다고요. 네 번째, 메타인지는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를 아는 거죠. 독서가 너무 중요하지만 실행과 도전 없이 책만 읽는 것은 의미 없는 행동이라고 해요. 이를 통해 메타인지가 높아지므로 꼭 행동을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실행력 레벨과 관성입니다. 우리가 실행하는 걸 망설이는 것은 유전자와 본능 때문이에요. 능동적으로 한 실행이 반복돼서 관성이 생기면 인생이 쉬워진다고 합니다. 6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루트. 돈 버는 원리는 상대를 편하게 해주기와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기라고 해요. 이 얘기가 5장에 나온 기버 이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든 남을 도와주려고 하고 퍼주려고 하는 기버들은 성공한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이게 더 높은 주파수에 올라가야 한다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이 우주의 모든 파장 중 가장 강력하고 고귀한 높은 주파수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한다는 건 우리가 더 높은 주파수에 간다는 것과 같죠. 우리는 무엇을 주든 돌려받게 돼 있고 무엇을 받든 다시 돌려주게 돼 있어요. 얼 나이팅게일도 말하죠. 상대방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대하라고요. 내가 상대를 대하는 태도가 상대가 나를 대하는 태도를 결정하니까요. 그리고 끌어당김과 관련 없지만 이건 진아영 선생님도 말씀하신 기여의 개념이에요. 건강, 재능, 장단점, 경험 등등 내가 가진 모든 것들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기여함으로써 내 삶의 의미도 찾을 수 있고 그게 직업이 되는 거라고요. 앞에서 자청님이 돈을 버는 건 상대가 불편한 것을 알아내고 개선해서 편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되는 간단한 거라고 했죠. 그리고 그걸 위해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한데 이 문제 해결력은 뇌 자동화를 세팅해주면 점점 좋아진다고 합니다. 7단계 역행자의 쳇바퀴. 우리는 패배하면서 성장해 나가요. 중간중간 자의식의 방해를 받지만 7단계를 반복하고 실패함으로써 자기 객관화를 해야 한다고 해요. 3단계에서도 말했듯 지금은 실패한다고 우리가 죽는 게 아니에요. 레벨이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니
본능적인 두려움을 행복의 관점으로 바꿔보라고 합니다. 유전자, 무의식, 자의식의 명령을 역행할 때 인생의 자유를 얻게 된다고요. 자청님은 경제적 자유와 돈을 통해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었지만 이 책을 통해 정말 말하고 싶었던 건 행복이었다고 해요. 정체성은 삶의 동기라고 합니다. 자의식을 해체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새로운 정체성을 심어보기를 시도하고 성장하다 보면 삶이 더 행복하고 재밌어지지 않을까요? 이 책에 이의 전략과 운동, 이 두 가지만 가져가도 좋겠다고 쓰여 있어요. 이걸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나는 성공할 거라는 믿음과 더 발전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고 실제로 성공하고 성장할 거예요. 그리고 자청님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하지 않아도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는 끌어당김의 법칙도 이용하면서 역행자로 살아간다면 더 확실하게 원하는 걸 다 이룰 수밖에 없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토닥토닥 하면서 꼭 안아주고 응원해주세요. 역행자는 정말 내용이 알차고 쉽게 읽히고 집중도 잘 되니 꼭 읽어보시기 추천합니다. 곧 또 만나요. 빠이.